인물야당, 신방을 잘못 들어간 신랑. 16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한 선비가 18세 나이에 장가들고 처음으로 맞이한 정원 대보름날에 종치는 모습을 구경하고자 운종가로 나갔다가 술에 취해 이동의 어느 집 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결혼식 올린 지 3일 된 새 신랑이 역시 운종가로 종치는 구경을 나간 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랑이 많이 취해 여기에 쓰러졌네. 종들이 이따금 대문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침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선비를 발견하고 자기 집 새 신랑으로 오해하여 업고 들어가 신부방에 넣었습니다. 때는 한밤이었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는 이내 촛불을 끄고 동침했습니다. 젊은 선비는 취중 얼떨결에 신부와 방사를 치르고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 신랑은 돌아오지 않은 채 새벽이 됐습니다. 이튿날 일찍 잠에서 먼저 깬 선비는 모르는 여인이 옆에 누워있기에 깜짝 놀라서 깨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여기는 네 집이요? 여인 또한 신랑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내라서 괴이히 여겨 되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역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누십니까? 나는 이한누리라 하오. 진사시에서 장원했으나 동료들 모함으로 과거 보기를 포기한 몸이라오. 저는 혼인한 지 사흘 됐는데 어젯밤 신랑이 달구경 나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하인들이 도련님을 모시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가닥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일이 크게 잘못됐음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이한누리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함께 고민하던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귀인을 맞이하는 꿈을 꿨는데 오늘 일을 알려주는 예지몽인 듯 싶고 실로 엉뚱한 연분입니다. 부녀자 도리로 말한다면 제가 죽는 길밖에 없으나 여러 대에 걸쳐 역관을 지내온 가문의 무남 동료이기에 부모님이 의탁할 곳이 없게 되므로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부득이 건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권도라니 어떤 방법이요? 당장은 묘수가 없으나 일단 제가 난군의 소실이 되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여생을 보내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이한누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법을 어겨 가늠한 것도 아니고 그대 역시 음란해서 일이 된 것도 아니니 권도를 써도 괜찮겠소만 한 가지 문제가 있소. 그 문제란 어떤 일인가요? 내 나이 약관도 들지 않았고 즉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서생으로서 소실을 두겠다고 말하면 늙고 엄하신 부모께서 허락하실 리 없지 않겠소. 이한누리 머리를 쥐며 괴로워하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난군의 이모나 고모 집 가운데 저를 맡겨둘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한누리는 신부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손뼉치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마침 그럴 만한 곳이 있소. 그러자 신부가 결심한 듯한 안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일어나서 함께 그 집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난군께서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맹세코 서로 만나지 말고 급제한 뒤에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뒤늦게나마 알린 다음 한 집에서 같이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요. 내가 약속하리다. 이한누리는 신부의 말을 좇아 홀로 사는 이모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맡겼으며 그 집에서 바느질을 도우면서 친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신부는 원래 신랑에게 사실대로 말해봤자 파혼당할 게 뻔하므로 이한누리의 이모와 함께 지내면서 훗날의 재회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갑자기 딸이 사라진 역관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랑 신부가 보이지 않아 크게 놀랐습니다. 하인들이 간밤에 신랑을 신부방에 모셨다고 하기에 역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혹시나 해서 하인을 신랑 집으로 보내
몰래 알아본 결과 어젯밤에 신랑을 잘못 데려왔고 그 후유증으로 딸이 엉뚱한 사내와 같이 도망쳤음을 알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여과는 솔직히 밝힐 수 없기에 그 일을 숨기고 신부가 계질로 급사했다고 소문내고 가짜로 헛장사를 지냈습니다. 만취해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낸 역관 사위는 괴질이라는 말에 굳이 신부집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저 첫 결혼이 운수 없었다고만 여겼습니다. 역관은 역관대로 일이 꼬여서 엉뚱한 놈과 야반도주한 딸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숨 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인들, 실수로 내 딸의 인생이 꼬였으니 이 일을 어쩌나. 참으로 총명한 아이였는데. 이한늘은 이후 약속을 지키고자 밤낮으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문장에 통달한 그는 10년이 지난 29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데려올 수 있게 됐어. 이한늘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비로소 부모에게 알렸고 뜻하지 않은 사실을 접한 부모는 기이한 인연과 무척 긴 시간 각자 지낸 두 사람에게 놀라움을 나타내며 허락했습니다. 이한늘은 기쁜 마음으로 이모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소실이 될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급제했으니 이제 당신 부모님께도 알리겠소. 이때 소실이 되고자 기다려온 신부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한누를 따라올 때 힘겹게 가져온 이불에 붉은 비단깃을 떼어 보자기에 싸서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혼인했을 때 이불깃에 달았던 붉은 비단이었습니다. 말만으로는 우리 부모가 믿지 않으실 테니 이것을 신표로 가지고 가세요. 옛날 우리 조상 한 분이 역관으로 연나라에 들어갔을 때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비단인데 천하에 둘도 없는 특이한 보물입니다. 오직 우리 집에만 전해오는 물건이니 이 비단을 보시면 믿으실 것입니다. 이한누는 그 말대로 역관집을 찾아가 지난 일을 실토하고 붉은 비단깃을 내놓았습니다. 느닷없이 딸을 잃어 늘 쓸쓸하게 지내온 늙은 역관 부부는 특유의 비단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정한 연분이로다. 이제 우리 내외가 의탁할 곳이 생겼도다. 역관이 이한누의 풍채와 인품을 살펴보니 오래지 않아 재상이 될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역관은 달리 자녀가 없었으므로 많은 재산과 노비, 논밭과 집을 모두 이한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한누는 졸지에 갑부가 됐지만 언제나 청렴하게 지냈고 남에게 도움 주기를 아끼지 않았으며 인조 때 청백리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소실이 된 역관 딸도 어질고 지혜가 있어 남편을 잘 내조했고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잘 이끌었으며 그 소생들 역시 번성했습니다. 까딱하면 여럿이 파국으로 치달을 뻔한 위기를 여인의 슬기와 남자의 노력으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